독일 연립정부를 이끌 새 수장으로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736명 가운데 70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395명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공표되자 하원 의원 전원이 일어나 박수로 신임 총리의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Ich finde, es ist etwas ganz Besonderes, Bundeskanzler dieser Republik zu sein. Es ist eine große Herausforderung. Ich bin sehr dankbar, dass ich nun von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dieses Landes und vom Deutschen Bundestag den Auftrag gekriegt habe, das zu machen. 숄츠 총리의 선출로 독일 정치의 중심은 16년 만에 중도 우파의 기독민주당에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16년간 최장수 여성 총리로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대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메르켈 전 총리는 신임 총리 선출이 확정되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Für dieses Land Verantwortung zu tragen. Ich wünsche Ihnen von Herzen alles Gute bei dieser Arbeit und immer eine glückliche Hand für unser Land. 숄츠 총리는 2017년부터 총리 취임 전까지 메르켈 전 총리 내각의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역임하며 메르켈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 취임과 동시에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 국방장관의 여성을 내정하고 16명 강요도 남녀 8명씩 동수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숄츠 내각은 역대 최대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 미국과 러시아 갈등 속에서 각종 외교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 독일이 신임 총리를 맞아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화산 폭발로 무려 11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로 집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자는 20명을 훌쩍 넘겼고 실종자도 수십 명에 달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100명 가운데 6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aya kepanasan di dalam mobil. Pemanasan dalam mobil pas lava kayaknya berhenti sebentar gitu, aku keluar dari mobil. 당국은 실종자 일부가 용암이나 화산재 진흙에 파묻혀 끝내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잔해 속에서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숨져 있는 엄마와 딸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옥 3천여 채와 도로 등이 파괴됐는데 1,700여 명은 임시 대피소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지는 등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딴 비로 화산재가 진흙으로 바뀐 데다 추가 분화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tatus Gunung Semeru pada saat ini masih di level 2 waspada. Jadi artinya dari level ini kita memang untuk masyarakat selalu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 전역에 활화산 120여 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에도 왔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의무화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This is how we put health and safety first, by ensuring that there is a vaccine mandate that reaches everyone universally in the private sector. 오는 27일부터 미국 최초로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지금까지 1회차 접종만 하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기준이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고 추운 날씨와 연말 휴가철 모임이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슈퍼 그린패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실내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 경기장 등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됩니다. Oggi in applicazione a quello che è appunto la normativa vigente si sta effettuando un controllo nei principali luoghi del trasporto pubblico locale. 이들 공공장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증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그린패스 제도의 기준을 더 엄격히 했다는 점에서 슈퍼 그린패스로 명명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존 화이자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로 공개된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이 전제 조건입니다. We expect significant protection against any type of COVID-19 mediated by Omicron in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the third vaccine.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 항체 효과를 현격히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3회차 접종을 하면 중화 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2회 접종 예방 효과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예방 효과는 약 95%였습니다. 기존의 2회 접종은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 timelines are such that we would be delivery ready with a Omicron-adapted vaccine by March next year, pending regulatory authorization. 백신 제조사 중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을 공식 발표한 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처음입니다. 모더나와 얀센 등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서울 북창동에 있는 버거 요리 전문점입니다. 지난주부터 예약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연말 단체 예약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에 손님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11월 달에 장사 좀 잘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밀려났는데요.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7명, 8명 드는 거의 취소했고. 일상 회복이 멈추고 난 뒤 첫 점심 장사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매출은 지난주 같은 요일 점심과 비교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대형업소 다 무너졌어요. 12월 달에 예약이 한 15일부터 25일까지 한 30건 우리 저 큰 가게에서는 있었어요. 있는데 먼저 토요일 날 싹 취소됐습니다. 새로 확대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골칫거리입니다. 식당,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2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다 보니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던 곳은 방역 패스 하나 확인하자고 사람을 쓰라는 건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일이 손님들 오시는 것도 다 뭐 백신을 맞으셨느냐, 뭐 안 맞으셨느냐, 그것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손님들 오시는 분들 그런 것도 확인하러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 없이 알바 없이 무인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바를 구해서 그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은 잔뜩 기대했던 연말 모임이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져 아쉽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사실상의 출입 제한 조치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돼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 싶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에 드디어 한 10명 정도가 만나기로 했다가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미접종자분들은 최대한 안 만나려고 하고 약속도 안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랑 유대 관계도 점점 얕아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방역당국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오전 9시 반쯤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어서 10분 간격으로 소방구조대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 아파트 13층에 혼자 사는 다리가 불편한 77살 노인이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자 구조대가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안방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문이 고장나 있고 파손돼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거기 문도 강제 개방해서 들어가니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잘 거동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알아보는데 어떤 이유인지 화장실 문이 고장났고 그 사이 화장실에 들어갔던 할아버지가 갇혀버린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13층 위층에서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수정이 되는 것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시끄럽다고 한 것이 이틀 됐다는 거죠? 다행히 구조된 할아버지는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없어서 구조 당일 오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접수된 이틀 전부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 기간이 2주가 넘는다는 지인들의 말에 따라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창문이 동그랗게 깨진 채 금이 가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도 움푹 파인 자국이 나 있고 승용차 뒷부분도 무언가에 맞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휴일이었던 지난 5일 오후 5시 10분쯤 누군가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에만 가격을 했는 줄 알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유리창도 깨져 있고 벽면에 탄작 흔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정비업소로 날아온 쇠구슬은 모두 4발. 쇠구슬의 크기는 지름 1cm 정도입니다. 날아온 쇠구슬이 얼마나 충격이 강했는지 승용차에 붙어있던 엠블럼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휴일이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언제 또 쇠구슬이 날아들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건이야 고치면 되지만은 사람이 맞았을 때는 치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경찰은 수거한 쇠구슬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쇠구슬 발사 지정과 용의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백신 산업특구에서 대대적인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리 소금에 절인 배추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버무립니다. 가진 양념으로 속이 꽉 찬 배추에 나눔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참 진행하기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심하시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족들 이것을 사랑의 김치로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3,800여 포기의 김치는 1,8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조그만 모임에서 시작해 방학회를 이끄는 자원봉사 동아리도 소매를 거뒀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초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김장김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가정의 집집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달이 돼서 저희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같이 전달이 됐으면 그래서 올겨울을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행복을 가꾸는 주택관리사들의 정기총회. 회의장 입구에서 적지만 넉넉한 기부 행렬이 이어집니다. 1,000원의 기적이라고요. 저희 소장님들께서 십시일반 모으셔서 적십자사나 아니면 그 기부단체에 기부를 해서 공동체적 종사자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주택관리사협회 회원들은 코로나로 줄어든 헌혈 상황을 고려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나눔, 희망 캠페인도 닻을 올리는 등 다가오는 겨울에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이웃을 돕기 위한 흐뭇한 나눔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등 의료용 영상기기는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층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종양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환자는 물론 의사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의료 영상을 3D 모델로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CT나 MRI 의료 영상을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1, 2분이면 자동으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CT나 MRI 사진을 단층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암이라고 쳤을 때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3D 형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특수 안경 없이도 홀로그램을 볼 수 있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 개발한 3차원 이미지를 적용해 시각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따라 홀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특정 위치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존 단점도 극복했습니다. 또 손을 뻗거나 고개를 흔드는 것만으로 홀로그램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도 개발해 수술 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스스로 그 동작에 연동해서 컨텐츠 같은 걸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구진은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으며 수술 현장 최적화를 위해 공동 연구 개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사본 적 없어가지고 근데 택배로 주문하면은 또 쓰레기가 생기니까 이번에 또 직접 와봐야겠다 해가지고. 껍데기는 갈아, 알맹이만 리필하자. 그 내용물만 자기 용기에 담는 포장이 없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127g 곱하기 5원이에요. 630원. 네, 이거를 쓴 지 한 반년 넘게 된 통인데 그냥 여러 번 쓰고 하는 게 더 저한테는 강제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냥 와서 쓰는 게 더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뭐 리필하러 가지고 오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근데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멀진 않아서 집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관심이 많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럼 아파트 단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열어보니
80% 이상의 소비자가 20, 30대의 MZ세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MZ세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감수성이 뛰어나고요. 이것을 자기 생활 방식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바꿔내고 싶어 합니다. 기존에 새 제품을 사용하면 또 쓰레기도 계속 방출되고 해서 그냥 기존에 쓰던 로션통 갖고 오면 또 계속 새로 담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변하지만 그래도 좀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래도 쓰레기 덜 버릴 수 있으니까.